혹시 요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과연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앞으로는 지금처럼 활동적이고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곤 하죠. 주변에서 부쩍 기력이 없어지거나 기억력이 흐려지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앞으로의 삶을 예고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고 또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다양한 침묵의 신호들을 보내줍니다. 이 신호들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는 희망적인 신호들이 훨씬 많아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세가 넘으신 여러분께서도 일상 속에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7가지 침묵의 신호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 신호들은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분명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중요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우리 몸이 보내는 이 신비롭고도 중요한 첫 번째 침묵의 신호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바로 의자에서 일어서는 방식입니다. 무슨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 가지고 뭘 알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사소해 보이는 동작 하나가 여러분의 근력, 균형 감각,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해 준다고 합니다. 앉아있던 자리에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부드럽게 일어설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단순히 다리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허벅지 근육, 코어 근육, 그리고 온몸의 협응 능력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만약 의자에서 일어설 때 팔걸이를 잡거나 무릎을 짚거나 몸을 앞으로 잔뜩 구부려야만 겨우 일어설 수 있다면 이는 하체 근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하체 근육은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시장을 보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등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이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의자에서 쉽게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은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며 결국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신호를 발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한 목표를 얻었다는 뜻이죠. 이 첫 번째 신호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연습입니다. 의자에서 손을 대지 않고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동작을 하루에 10번씩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훨씬 수월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마치 근력 운동을 하듯이 이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 그리고 코어 근육이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안에서 매일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죠. 의자 대신 조금 더 낮은 스툴이나 방석에서 일어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점차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우리 몸의 근력을 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침묵의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걷는 속도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친구분들이나 지인들과 함께 걸을 때 자신도 모르게 뒤처지거나 혹은 너무 앞서 나가지는 않으신가요? 걷는 속도는 생각보다 우리 건강에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걷는 속도가 빠를수록 심혈관 건강, 폐 기능, 근력, 그리고 신경계 기능이 더 좋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반대로 걷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것은 만성질환의 유무, 근력 약화, 인지 기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느리게 걷는 것이 우리 몸의 엔진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음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젊은 시절처럼 마라톤 선수처럼 빠르게 걸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평소 걷는 속도가 적절한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느려지지는 않는지를 스스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장을 보러 갈 때나 산책할 때 남들과 함께 걷는 속도를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만약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겁고 느리게 느껴진다면 이는 몸이 좀 더 움직여 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히 걷기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걷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끔은 의식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걸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한 5분 정도는 평소 속도로 걷다가 다음 1분 동안은 숨이 살짝 가빠질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을 반복하는 인터벌 걷기 운동은 심폐 기능과 근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 때도 이번엔 조금 더 활기차게 걸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에 힘을 실어보는 거죠. 매일 30분 정도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공원이나 트랙처럼 안전한 곳에서 규칙적으로 걷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걷는 속도가 향상되면 여러분의 일상 활력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건강 수명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의자에서 일어나는 법과 걷는 속도에 대해 알아봤으니 다음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세 번째 침묵의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한 발로 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양말을 신거나 바지를 갈아입을 때 혹은 신발끈을 묶을 때 한 발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으신가요? 어쩌면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 발로 균형을 잡는 능력은 우리 몸의 균형 감각과 고유 수용성 감각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균형 감각은 낙상을 예방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낙상은 노년층에게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흔한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한 발로 최소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균형 감각은 꽤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10초를 채 버티지 못하고 흔들리거나 벽이나 가구를 잡아야만 한다면 이는 균형 감각이 약화되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넘어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일상 속에서 균형 잡기입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을 할 때 한 발로 서서 해보세요. 처음엔 칫솔을 잡은 손으로 벽을 짚고 시작해도 좋습니다. 점차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서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텔레비전을 볼 때나 설거지를 할 때도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틈틈이 해보는 거죠. 혹시 집 근처에 공원이나 넓은 공간이 있다면 태극권이나 요가처럼 느리고 정확한 동작으로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 동작들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고 미세한 근육들을 활성화시켜 균형 감각을 놀랍도록 향상시켜 줄 겁니다. 네 번째 침묵의 신호는 우리 몸 바깥, 즉 사회적 교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가족, 친구, 이웃들과 얼마나 자주 소통하고 만나시나요?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고 심장병, 치매, 우울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반대로 활발한 사회적 교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인지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명 연장에 기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이 동네 사랑방이나 경로당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죠. 이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침묵의 신호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부쩍 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귀찮아졌다면 이는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더 많은 사회적 자극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통은 우리 뇌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게 하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사회적 교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먼저 전화해서 안부를 묻거나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서 차 한잔 마시자고 제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취미 활동이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둑, 서예, 노래교실, 등산 모임 등 여러분의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물론이고 몸도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해질 겁니다. 외로움이라는 침묵의 신호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장수를 위한 아주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침묵의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삶에 대한 목적의식과 낙천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 무엇을 하며 지낼지 어떤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어쩌면 매일이 똑같고 특별한 할 일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삶에 명확한 목적이 있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 수명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목적의식은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활력을 불어넣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낙천적인 태도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매사에 비관적인 생각이 앞선다면 이는 여러분의 정신 건강이 지치고 있다는 침묵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삶에는 때로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알고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아내는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삶의 목적을 찾고 낙천적인 태도를 기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미루어 왔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외국어를 배우는 등 새로운 배움에 도전해 보세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은 여러분에게 큰 활력을 선사할 겁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하거나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등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도 큰 보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긍정적인 말을 자신에게 건네거나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낙천적인 마음을 기르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여러분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욱 긴 건강 수명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다음 신호는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침묵의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회복 탄력성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 요인은 더욱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쉽게 좌절하고 건강이 나빠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해소하지 못하며 한번 상심하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는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모두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침묵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심지어 세포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회복 탄력성을 기른다면 여러분의 몸은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욱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억누르기보다는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마음 챙김 연습도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햇볕을 쬐며 산책하거나 꽃과 나무를 보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기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유연한 사고방식은 여러분을 더욱 강하고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침묵의 신호는 가벼운 질병이나 피로로부터의 회복 속도입니다. 환절기에 감기에 걸렸을 때 혹은 평소보다 활동량이 많아 피로감을 느꼈을 때 여러분의 몸은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나요? 젊을 때는 하루 이틀 푹 쉬면 금방 기운을 차리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감기나 피로도 오래가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면역력과 전반적인 생체 활력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만약 작은 감기에도 심하게 앓거나 평소보다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해지고 그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이는 여러분의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있고 몸의 회복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통해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몸을 돌봐야 할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회복 속도를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밤에는 최소 7~8시간의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하세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충분한 수면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충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한 제철 과일과 채소, 통곡물,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세요. 한국인의 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들은 장 건강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회복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수분 섭취는 몸의 노폐물 배출을 돕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70세 이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데 중요한 7가지 침묵의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의자에서 쉽게 일어나는 능력, 활기찬 걷는 속도, 흔들림 없는 한발서기, 풍요로운 사회적 교류, 삶의 목적과 낙천적인 태도, 스트레스에 대한 건강한 대처 능력, 그리고 빠른 회복 속도까지 이 모든 신호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 수명을 예측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이 신호들을 통해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더 신경 써야 할지 명확한 방향을 잡으셨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이 신호들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운명이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알려주는 소중한 길잡이입니다. 오늘 당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아주 작은 습관들을 바꿔나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놀랍도록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의자에서 한 번 더 힘껏 일어나보고, 동네 한 바퀴를 조금 더 빠르게 걸어보고,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 이 모든 작은 시도들이 쌓여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리고 더욱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좋은 정보들을 주변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나이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최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